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 브라질 대 대한민국. 16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벤투호 입장에서 하필 브라질을 만나면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그래도 막상 지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우리 대표팀은 황희찬,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손흥민 선수를 위쪽에 배치하면서 4-4-2 대형으로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역습을 노리기 위한 4-4-2 전술이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죠. 브라질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인업이 정말 너무 좋네요. 그래도 한 가지 특이점은 밀리탕을 오른쪽 풀백 위치에 둔 거죠. 밀리탕이 레알에서 센터백으로 뛰지만 그 전에 포르투에서 우측 풀백도 잘 소화한 선수입니다. 밀리탕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능력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브라질은 공격 상황에서 일반 풀백처럼 쓰는 게 아니라 3백을 만들었습니다. 티실, 마르키뇨스, 밀리탕이 3백 형태를 갖추고, 다닐루는 가운데 쪽에서 이제 숫자 싸움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역습을 위해 4-4-2까지 들고 나왔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죠. 역습 상황이 나와도 브라질은 이미 3-4명이 수비를 위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피치 감독은 대한민국이 노릴 전략은 역습이 최대치라는 걸 이미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피냐는 수비 부담이 적은 채로 공격을 할 수 있었고, 하피냐가 공격적으로 나올수록 김진수 선수는 수비하느라 올라갈 수가 없었고, 우리 대표팀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아주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 6분 브라질의 첫 번째 골, 어찌 보면 이것도 참 운이 없는 실점입니다. 카세미로가 파케타에게 전진 패스, 그리고 이걸 정우영 선수가 차단하는데 이게 또 운이 없게 하피냐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김진수 선수 예상과는 다른 경로로 다른 타이밍에 좀 흘러갔는데 여기서 뺏으려다가 돌파를 허용합니다. 측면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컷백을 흘러갔고, 비니시우스가 프리한 상황에서 마무리. 이 장면만 봐도 박스 안에 5명이 들어갔는데 포백 라인이랑 카세미로 빼고 다 들어온 거죠. 강팀들은 이런 진짜 기민한 움직임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전반 10분 브라질의 두 번째 골, 비니시우스의 크로스를 김문환 선수가 블락한 공을 정우영 선수가 처리하는데 이게 첫 타이밍에 걷어내지 않고 공을 잡아놓고 걷어내다가 히샬리송 발을 건드리면서 PK가 선언됩니다. 주변에서 히샬리송 간다 이런 식의 콜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쉬운 장면이죠. 전에 평가전에서도 이영 선수가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실점 이후 경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네이마르를 상대로 심리전도 걸어봤지만 이게 네이마르가 진짜 너무 잘 차더라고요. 김승규 선수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보면서 넘어지니까 툭 차넣는 게 스킬이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전반 10분 만에 16강은 게임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맞불놓는 전술을 준비했든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했든 의미가 없어졌죠. 따라잡지 않는 이상 상위 라운드 진출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점 이후 리스크를 안고 대표팀은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과 동시에 라인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16분에 황희찬 선수의 엄청난 중거리 슛도 나왔는데 이런 건 솔직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알리송이 오늘 미쳤죠 진짜. 28분 브라질의 세 번째 골, 그야말로 양팀 팀의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3자 플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죠. 찰리송이 마르퀴뇨스한테 주고 빈 공간으로 뜁니다. 마르퀴뇨스는 실바한테 주고 실바가 들어가는 히찰리송 발밑으로 정확하게 스루 패스. 히찰리송의 터치와 마무리도 아주 간결한 클래스 높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수비수들이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당했죠. 그 정도로 템포적인 차이가 났다, 수준적인 차이가 났다. 이후 파케타에게 한 골 더 내주면서 4-0으로 전반을 마치고,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한 골이라도 넣느냐 못 넣느냐의 문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마르퀴뇨스의 실수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게 또다시 알리송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 알리송은 67분에 또 한 번 황희찬 선수의 좋은 슛을 막아내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게 브라질은 골키퍼부터 월클이다 라는 이 말이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75분에 황인범 선수와 교체로 들어온 백승호 선수가 세트피스 이후 흘러나온 볼을 멋지게 중거리 슛으로 꽂아 넣으면서 큰 일을 해줬습니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기 내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측면에서 비니시우스나 네이마르 등 브라질 선수가 공을 잡으면 우리 선수들이 2인 1조로 협력 수비를 잘 가져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선수들은
이걸 빠져나오더라고요. 이런 2대1 상황이 가능하니까 브라질 수비수들은 오버랩하지 않아도 충분했고, 숫자 싸움에서 이겨보려고 전술을 준비하는 건데 2대1 상황에서도 뚫고 나오면 전술도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은 16강에서 끝이 났는데 선수들이 이 영상을 볼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으로 누구를 선임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정 내려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